붙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경선준비위원회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5일로 예정했던 대선 예비 후보 토론회를 한 차례 비전 발표회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열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 토론회 개최 두고 이제 일어났던 갈등은 좀 가라앉는 것 같은데 어제 또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간의 전화통화 녹취록 두고 팩트 공방이 터졌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토론회 뭐 하냐 마냐 잡음이 좀 있었는데 결국 취소가 됐네요. 뭐 취소라기보다는 변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결국은 안 열리는 거니까. 예, 오늘은 이제 진행이 안 되고 25일 비전 발표회로 대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차례 토론을 한 차례 비전 발표회로 대체됐다. 네네. 예. 아무래도 뭐 이렇게 그 결정이 난 거는 이제 윤 전 총장 측 반발이 컸기 때문이라고 봐도 되겠죠. 뭐 반발이라기보다는 사실 윤 후보 측에서도 토론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걸 두고 여러 후보들 간의 어떤 설전이 일어나고 당내에서도 어떤 안 좋은 분위기가 확산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중재하는 안에서 이런 중재안이 수용된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선 주자들 경선 후보 등록이 오는 28일, 29일, 30일, 31일, 30일입니까? 30, 31일. 예. 그럼 이제 후보 등록 이제 이후에는 이제 당연히 토론회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토론은 없을 것이다. 비전 발표에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비전 발표하고 토론회하고 차이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 비전 발표회는 사실은 이번에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몇 번 했었는데요. 이 비전 발표회라는 이 워딩에서 볼 수 있듯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권 교체를 위한 비전, 그리고 사실 저희가 당내 문제 때문에 지금 각 후보의 정책들이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정책을 조금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 개별적으로 당연히 이제 자신의 그 공약 발표할 수 있는 기회는 있고 개인적으로 결정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 본격적으로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은 토론회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판단하시기에 전혀 부족한 횟수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당 합당도 무산되고 토론회가 이제 변경됐고요. 그리고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갈등이 계속 사실 노출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이게 기존의 어떤 당대표들의 어떤 SNS 소통 방식이나 SNS 사용 방식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 내에 기존의 당대표의 어떤 소통 방식에 익숙했던 분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적응하고 사실 조정하는 단계에 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어제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발언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들이 같이 하는 이 행사가 이렇게 형식이 바뀌었는데 뭐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의원들? 당내 분위기는 사실 어제까지는 뭐 좋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겠고요. 최고위원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뭐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듯이 일부 의원 간의 어떤 충돌은 조금 있었지만 이게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김도 정책위 의장께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듯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고 저도 그 부분에 되게 공감을 했고 그 이후에 최고위원이나 뭐 경준 위원장께서도 상당히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봉합되진 않았지만 이제는 반창고만 붙이면 된다.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언론에서도 사실 어제 그 최고회의 그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보통 모두 발언을 하는데 이 대표께서 그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것도 좀 이례적인 일 아니었습니까? 뭐 이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휴일 간의 어떤 의원 간의 대면 없이 그리고 지도부와 최고위 간의 대면 없이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소통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준석 대표께서 또 이렇게 말을 하시다 보면은 또 다른 불필요한 오해와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말을 아꼈다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회 회의 들어가서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이준석 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뭐 서로 경고한다는 말을 날렸다고 하고요. 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뭐 언론 보도를 나왔듯이 예. 사실 뭐 이준석 대표께서 비공개 최고위 회의니까 그런 예. 부분에 있어가지고 용어 사용에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배현진 최고께서 사실 이 대표께서 기존의 어떤 언론을 나가는 횟수보다 당 대표들이 언론을 나가는 횟수보다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조금 뭐 경고한다라는 워딩을 쓰면서 살짝은 조금 그런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도욱 정책위의장의 상당히 강한 중재로 서로가 이해를 하는 모습을 바로 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그 이른바 녹취록 파문이 나왔습니다. 그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전화 통화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오늘 아침에 또 원희룡 지사가 뭔가 가지고 또 기자회견 한다고 했습니다. 9시에 예정돼 있죠. 9시에 예정돼 있죠. 혹시 무슨 내용인지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저도 알고 싶은데요. 이게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게 원희룡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한 뒤에 한 3, 4분 뒤에 제가 이준석 대표가 이 녹취의 일부 워딩을 공개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뭐 9시에 원희룡 지사께서는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했는데요. 뭐 이렇게 녹취 워딩이 공개된 상황에서 뭐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굉장히 판단이 빠르신 분인데 아무래도 이 팩트 가지고 기자회견 통해서 서로 충돌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는 글쎄요. 않겠죠? 지금 결국에는 이 문제가 이 워딩을 보면은 그거 정리된다라는 그 녹취 워딩이 공개됐잖아요. 정리된다는 표현인데 결국에는 또 이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준석 대표나 뭐 그쪽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게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정리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할 테고 원지사도 계속 이런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이거는 윤석열 그 개인 자체를 의미하는 거다. 이런 해석 싸움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어제 이준석 대표께서 그 SNS를 올린 걸 보고 그 녹취 워딩을 일부 공개하면서 이걸 계기로 이제는 제발 당내 갈등 상황에 둘러싼 모든 논란들이 종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지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판단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해석 가지고 또 이런 갈등이 확전되는 모습은 서로 자제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요. 임성근 대변인께서 이제 어제 물론 이준석 대표께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다. 이건 사실은 그건 오해다. 이런 식으로 밝히셨지만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정리된다. 이게 정확한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뭐 앵커님께서는 어떤 해석을 하시나? 그러니까 저도 결국에는 당 대변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어떤 해석의 방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누구 해석이 맞다 이러는 순간 또 제가 이 아물고 있는 상처를 더 벌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임성근 대변인께서 이준석 대표께서 밝히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준석 대표께서 밝히신 내용은 결국에는 그 맥락을 보게 된다면은 앞에서 했던 발언이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윤석열 후보의 입당 과정에서 둘러싼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논란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런 갈등들이 정리될 것이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준석 대표께서도 그래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이런 녹취를 공개를 하신 거고 그래서 원지사께서도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대표께서 또 원전 지사에게 연락을 여러 번 드렸는데 연결이 안 됐다. 그렇죠. 뭐, 그랬다고 하던 저도 뭐 그거는 기사를 통해서만 안 부분이기 때문에 원지사께서도 고심의 시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9시 기자회견을 저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연결이 안 된 이유는 긍정적인 조짐으로 보면 되겠다. 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26일 출범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선관위원장 인선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원래 사실 좀 미시는 분은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미시는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 없다고 본 게 예. 어제도 사실 뭐 언론 보도에서는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선관위원장의 인상 관련해서는 적어도 제가 배석한 상황에서는 네. 전혀 없었습니다. 이 경준이 계획안이나 그런 부분에 그리고 그동안의 갈등을 푸는 그런 것들만 있었지 뭐 예. 선관위원장에 누가 물망에 올랐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서병수 위원장이 그러면은 될 가능성은 뭐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다. 그렇죠. 뭐 크지 않다기보다는 저는 지금 이 위원장 관련해서는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네. 넣고 이런 거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가 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표께서 지금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예. 조만간 한번 26일 출범을 해야 되니까 조만간 아마 결과가 나올 거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 후보들 추리는 과정도 어제 다시 한번 정리가 됐죠? 어떤 후보들 말씀? 그러니까 선관위원장 후보들. 아니요. 그 앞으로 이제 대선 예비 후보들을 추리는 과정이요? 아 대선 예비 후보들을 예. 추리는 과정은 뭐 따로 없었습니다. 어떤 거 예.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를테면은 뭐 1차에서 그다음에 2차에서 여론조사라든지. 아, 네, 예, 그 부분은 예. 그 소위 말하는 결국에는 서병수 위원장이 준비한 네. 경준이 계획안인데 그 예, 부분은 예. 제가 어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원안대로 추인되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다른 분들 좀 얘기도 좀 해보시죠. 예. 그 홍준표 의원 대선 출마 선언식 했는데 네네. 왜 웃으십니까? 이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제가 예. 알 것 같아서. 네. 그래요? 윤석열, 최재형 후보는 여당으로서는 배신자라서 그렇죠. 예. 대통령에 당선된다 한들 네. 민주당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개인적인 해석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하는 건 조금 예.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예. 다만 결국엔 이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최재형 후보든 이제는 예. 좀 서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지금 저도 어제 병원에 갔는데 예? 병원에 이렇게 좀 아파가지고 병원 원장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예. 그분도 이제 좀 지지를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결국에는 도대체 다들 왜 그러냐였습니다. 제가 휴일간에도 제 친구들과 당원들과 국민들을 의견을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었는데 예. 도대체 다들 왜 그러냐가 지금 당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대부분의 솔직한 민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런 홍준표 의원의 뭐 이런 말씀이나 또는 뭐 원희룡 지사를 둘러싼 어떤 소위 말하는 그런 녹취 공방 이런 걸 지켜보면서 예. 이 당원들과 국민들이 말하는 도대체 왜들 그러냐, 무엇이 중요한지 예. 이런 말씀들을 저뿐만 아니라 당내 구성원 그리고 당내 지도부 모두가 새길 거고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뭐 이제는 6주차가 됐지만 예. 저도 개인적으로 뭐 당내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이런 갈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당원들과 국민들 앞에 항상 죄송하고 반성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여당 쪽 좀 하나 좀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경기관광공사 황교익 사장 내정 관련해서 뭐 보훈성 인사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당내에서 논란이 좀 심한데, 근데 이거 관련해서 부산시장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었다는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해명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SNS에 올리신 걸 봤는데 예. 저는 이걸 왜 해명이라고 생각하는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예.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라는 걸 결국 보면은 이거는 예, 예. 음식 콘텐츠에 관해서 어떤 운영을 맡긴 것이지 예. 전반적인 어떤 관광에 대한 행정 능력을 신뢰해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푸드와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것을 맡겼다면 예. 황교익 내정자의 어떤 소위 말하는 마칼럼니스트로서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예. 그래도 그 분야 관련해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어느 정도 수긍하는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예. 음식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관광의 전반적인 행정 능력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 이 총체계 자리에 있는 것인데 예. 과연 그 부산 푸드필름 페스트라는 운영위원과 이 경기관광공사라는 그 사장직을 예.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논란을 더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 대변인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임승호 대변인이었습니다.